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뭐냐? 탁월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탁월성과는 달라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탁월성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전하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정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포기하고, 놀고 싶을 때에도 훈련하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이웃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렵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탁월성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우리의, 그러니까 홈스쿨 건축의 준공, 건축을 했으면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아이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가. 그래서 영성과 성품과 지성을 통합해서 겸비한 이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1장부터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육 순환이 여기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처음에 뭐가 나와요? 믿음. 그 다음에 믿음에 뭐를 쌓으라고요? 덕을 쌓고, 덕의 지식. 이게 세 가지. 신앙과, 두 번째가 성품과, 세 번째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가정교육에서 함께 부모가 이 신앙과 영성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프로젝트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함께 인성 성품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49가지 성품 훈련,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자료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칭찬이에요, 칭찬.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품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성품의 정의, 순종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칭찬할 때 그 정의를 가지고,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정의를 갖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엄마가 지금, 아빠가 지금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데, 아빠가 바쁜 걸 알고 아빠가 필요한 것들을 너가 구체적으로 도와줬구나. 왜냐면 아이들이 칭찬을 받는데 왜 칭찬받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칭찬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너가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지금 굉장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고 기뻤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쁜 거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가 날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을 내가 입었다. 너로 인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았어. 이게 칭찬의 3단계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품의 정의 포켓용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안 갖고 있는데, 아무튼 예, 그렇고요. 세 번째는 함께 지식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경험적인 학습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경험적인 학습자. 죽은 지식을 배우는 학습자가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남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천국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 이같이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과 또 성품과 또 지식적인 걸 잘 쌓아가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품격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습자가 돼야 되고, 품격이란 거는 기대 이상으로 행동하고 의무 규정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행하는 거가 품격이란 거예요. 품격.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니. 효과적인 의사 전달자. 우리 아이들이 잘 의사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고, 효율적인 연구자. 스스로 자녀가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지, 혼자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자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구자로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너 가지 유형의 자료를 잘 차단해서 활용하는 걸 훈련시키고, 관찰, 독서, 인터뷰한 거를 잘 기록하고,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거, 효율적인 메모를 잘 하는 거, 이렇게 그걸 다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가면, 이게 진짜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는 할 게 없다니까요.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판적인 사상가, 이게 그냥 무조건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대안을 갖고 비난과 비판 달. 비난은 뭐예요? 비난하고 끝나는 거예요. 비판은 뭐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비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비난으로 끝나요.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거, 대안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갖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비판적인 사상가로서 그 학습자가 됩니다.
온전한 성장. 우리가 예수님 잘하신 이 측면을 생각했을 때 여기 다 나와 있어. 온전한 성장.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지적인 성숙의 바퀴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육체적인 잘 성장을 해야 되고, 키가 잘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적인 성장의 바퀴, 영적으로 강해지는 훈련. 그다음에 이제 인격적인 성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온전한 또 사역자,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온전한 사역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자 삼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가게 만드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도 목표가 그분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풍성한 홈스쿨링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해서 영성, 인성, 지성의 씨를 계속 뿌려요. 씨를 뿌리는 것은 언제 싹이 나는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그런 자료들을, 성품의 씨앗, 인성의 씨앗 이런 것들 잘 뿌려주면 그 언젠가는 자라게 되고, 또 좋은 양분을 많이 줘야 돼. 좋은 양분, 좋은 걸음, 복음의 내용, 좋은 성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애정을 베풀어주고, 또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주고,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책을 소개해주고, 그거를 공급해주는 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좋은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줘요. 좋은 음악, 좋은 그림 보고 건강한 음식 주는 것조차도 아이들한테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결실할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도 벌써 홈스쿨링 2006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10몇 년 했잖아요. 그런데도 결실이 어떤 걸 안 맺은 거가 있기도 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게 가장 큰 적이에요, 홈스쿨링에서. 조급하면 다그치게 돼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자, 좋은 홈스쿨링을 넘어서 우리는 챔피언십 크리스찬 홈스쿨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그렇죠? 순종. 좋은 홈스쿨링에서는 학생들이 순종해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물론 챔피언십 홈스쿨링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신뢰는 순종보다 더 깊은 거예요. 신뢰가. 좋은 홈스쿨링에서는 모든 스케줄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챔피언십 홈스쿨링에서는 목적에 있는 유연성이 있어요. 무조건 스케줄이 다 지켜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한번 저희 자녀들이랑 뭐 하다가 그날 스케줄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양화진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던 거 다 멈추고 양화진에 간 거예요. 양화진에 가서 선교의 역사를 이제 살펴본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스케줄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무슨 지금 양화진을 가, 지금 너 지금 오늘 수학 공부 이거 해야 되고 영어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스케줄은 그런 걸로 끝나지만 진짜 챔피언십 홈스쿨링은 유연성을 갖고, 목적이 있는 유연성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게. 좋은 홈스쿨링에서는 모두가 앉아서 경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챔피언십 홈스쿨에서는 토론이 있고 아이들이 열중하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좋은 홈스쿨링에서는 모든 자녀들이 맡은 일을 잘해요. 모든 것이 스케줄대로 잘 진행됩니다. 챔피언십 홈스쿨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일을 끝내고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끝내고 다 대부분 눈치 보고 안 하는데 또 내가 할 일이 뭔가 또 찾아보면서 그걸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홈스쿨에서 자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과제를 성실히 마칩니다. 챔피언십 홈스쿨에서는 자녀들은 알고자 하며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제를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학교는 숙제를 하는 게 목표예요. 숙제하는 거. 근데 홈스쿨링에서는 과제를 마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자 하는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과제가 덜 되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좋은 홈스쿨에서는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겨서 자신의 태도가 옳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챔피언십 홈스쿨에서는 자녀는 도움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자 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죠, 그렇죠? 옳게 보이도록 하면 엄마 아빠가는 좋은 거 같지만 나중에는 다 쌓이면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좋은 홈스쿨링에서는 모든 학생이 잘 먹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십 홈스쿨링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엄마가 알아서 건강한 거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 해주시겠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뭐 잘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굉장히 홈스쿨링에서 중요해요. 새끼를 다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밥해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홈스쿨링에서 제일 힘든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열려 있는 마음을 가져. 열려 있는 마음.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교육해야 돼요. 탁월성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 아까 말한 탁월성, 세상의 탁월성이 아니라 완전한 참여로 시간을 되찾아야 돼요. 모든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돼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들을 다 책임 있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잘못했으면 책망을 받고 잘했으면 칭찬받는 거. 논리적인 이해와 기계적인 암기법이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거는 논리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거는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성경 암송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구구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암기법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암기법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거예요. 애들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홈스쿨링은요. 가족이 함께 배우는 거예요.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맛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엄마 아빠랑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로 계속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애들이 원하는 만큼 안 따라오더라도 계속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 우리는 어찌됐든 학교예요. 가정이 학교. 공부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본을 보여야 돼요. 성경을 우리 삶의 지도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같이 함께 배우는 공동체가 좀 필요한 거고 실수들은 잘 덮어야 돼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들은 덮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야 되고